통합 논의, 구리가 붙는다, 광명이 붙는다 이런 얘기는 그때 더 확장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과천하고 광명은 서울에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구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리, 김포 등등이 말을 하는데 제일 순위 있는 광명과 과천이었습니다. 거긴 전화번호 0 있었고 서울 도시가 썼거든요. 그 정도로 준비 끝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서울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근데 그때 언론이든 유튜브든 서울 되면은 김포 집값 오르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2024 총선 전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들 금방이라도 메가시티 만들어질 줄 알았죠. 그때 23년 말부터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안 될 거라 예언을 했었고 실제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키워서 집적을 일으키면 서울만큼 더 잘 나갈 수 있고 대구, 경북 통합부산이 그렇습니다. 또는 서울도 좀 더 키우면 세계적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개념들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특별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말할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구호들이 있었어요. 서울시 덕양구, 지금 고향 덕양구거든요. 편입하겠다고, 메가시티 한다고. 지금 도 단위라든지 시 단위로 묶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기계적인 메가시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만들어졌을 때 그게 행정가나 정치인이 원하는 효과가 날 것인가? 전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권으로 묶이는 거 가능한데 행정적으로 묶어서 규모만 키우고 인구만 키우는 거는 이미 총선 때 실패한 것처럼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총선 때 메가시티 얘기 나온 게 김포부터 시작했었어요. 경기 북도 분도론하고 이어집니다. 경기 북도를 쪼개자는 얘기였잖아요. 남쪽은 반도체도 있고 커지는데 북쪽은 규제가 3중으로 묶여서는 안 된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김포였습니다. 김포는 한강 남쪽이긴 한데 인천하고 서울에 막혀가지고 다른 경기 남부랑 분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으로 붙는다는 이론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김포, 특히 한강 신도시, 서울에서 온 분들이 반발했던 거죠. 경기도도 모자라서 경기 북도냐고. 한국이 북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럴 바엔 서울에 붙어버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도 나섰죠.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북도인데 여기 일산 신도시는 사실상 서울 사람들이 간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서울에 붙어버리겠다. 근데 그때 김포든 고향이든 전체 이론조사 했을 때는 반대가 컸습니다. 이거 서울 중심으로만 본 결과인 건데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서울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근데 그때 언론이든 유튜브든 서울 되면은 김포 집값 오르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인 거죠. 다만 서울 사람이었다가 2세 3세들이 각종 이제 1기 신도시라든 2기 3기로 간 거고 이 사람들이 주로 서울에 출퇴근을 많이 해요. 이분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과다대표가 되는 거죠, 여론이. 예를 들어 김포 같은 경우도 통진의 농민들, 고향 같은 경우도 일산 말고 원래 고향의 중심이 원당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 여론을 저는 잘못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 특정한 정치인이 자기 정치 기반 마련하려고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내가 표가 된다 이런 계산하에서 던진 건데 그게 시민들의 삶이나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경기도 어느 도시하고 강원도 어느 도시를 합치자고 통일시라고 했는데 경기도를 넓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를 뺐으면은 강원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대안은 경기도를 붙여버리면 강원도에 붙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어느 시민이 싫어요 하고 내 경기도 사람인데 왜 강원도 되냐고. 이제는 메가시티 논쟁이라는 거는 대단히 정치적 계산의 결과인 거고 시민들의 여론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게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도 내년 6월인데 그나마 또 많이 나올 텐데 저는 거의 대부분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통합 논의, 구리가 붙는다, 광명이 붙는다 이런 얘기는 60년대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한 60년대 떡밥이에요.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때 그 논의들이 어떻게 됐나를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때 더 확장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과천하고 광명은 서울에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구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리, 김포 등등이 말을 하는데 제일 순위 있는 광명과 과천이었습니다. 거긴 전화번호 0 있었고 서울 도시가 썼거든요. 그 정도로 준비 끝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 경기도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안 되고 경기도가 1400만 명인데 그 경기도 의회가 내줄까요? 모든 행정통합은 지금 도의회까지 거쳐야 돼요. 그리고 도지사가 오케이를 해야 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의 마지막 사례는 세종시였습니다. 이거 국가적 사업이었고 충청도 전체를 키우자는 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서울 힘을 주자고 경기도가 힘을 뺀다? 이거는 상상 자체가 안 된 일인 겁니다. 호사가들의 말장난이거나 이런 역사를 모르는 행정 개편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순수한 질문이거나 또는 투기를 조장하는 거라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정치가들의 계산입니다. 얘기하다가 바뀌잖아요. 지금 친한 사람들이 이제 군수고 뭐 도지사고 할 때는 잘 진행되다가 바뀌고 나면 또 무산되고 이게 계속 됐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봐도 관심들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 당장 경북과 대구 통합 얘기를 보다 보면은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서울의 몇 배가 되고 넓이가 뭐 경기도 몇 배가 되고 인구 몇 배가 된다. 넓이가 넓어지고 인구가 넓어져서 힘이 센 거면은 베이징이 세계 1위를 하겠네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암스테르담은 인구가 적고 땅이 좁아도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뭐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까 특히 국회의원들이 좀 위험해져요. 그 지역구가 무한히 넓어지고 인구 줄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폐해인 것 같고 당장 광주 전남 통합, 대구 경북 통합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원래 경상북도 대구부였고 전라남도 광주시였어요. 그랬다가 광역시가 되면 떨어져 나온 건데 그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대구 시민이든 광주 시민이든 광역시로서의 특혜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광역시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만 버리시면 된다. 그럼 시민들은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고 통합. 그러니까 전혀 시민들과 동떨어진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론도 거의 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서울을 쪼개야 돼요. 진짜로 궁극적으로는 한 5개로 쪼개야 되는데 매번 언급이 나왔었고 서울 사람이 난 서울 안다 그럴 때 다 알지 못해요. 서울은 제가 파악하기로 한 5개로 쪼개집니다. 권역이. 사대문 쪽 해가지고 서남, 서북, 동남, 동북 해서 거의 동질감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도 없는데 너무 다른 성격들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편차도 크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균이랑 조직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가는 게 맞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김현옥 시장 때였죠. 60년대.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영등포시 이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될 거예요. 서울의 이름을 아무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일산 살고 있는데 구를 분구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일산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일산 서구 일산 동구가 됐죠. 북서울시 남서울시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면밀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큰 면적을 한 단위가 다스리다 보니까 행정적 구멍이 많이 생겨요. 이런 거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남양주하고 구리시는 주기적으로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남양주 군이 있었고 여기서 구리시 미금시라는 게 떨어져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행정구역 통합 얘기가 90년대 나올 때 다시 한번 제안을 했어요. 남양주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때 구리는 남았고 미금은 돌아와서 다시 남양주가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시청사가 2개 있어요. 그냥 미금시청사와 군청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구리 입장은 우리는 서울에 붙었지 남양주는 못 간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있다 보니까 사실 구리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작은 게 왜 따로 존재해야 되느냐 통합되면 좋지 않냐인데 그렇게 나름 흘러온 역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작은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단단하게 압축도시로서 성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 모델이 압축도시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넓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작은 단위별로 단단하게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작은 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쪼개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안 되겠지만. 요즘 구도심은 인구 공동화를 많이 겪죠. 뭐 미국 얘기 많이 합니다만 미국도 그랬었죠. 중심부가 공동화되고 슬럼화되고 그래서 이제 할렘이랑 생기기도 하고 이제 백인 중산층들은 외곽으로 나가고 한국은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국에서도 보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이주랄까 현상이 보인 것처럼 요즘 서울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종로나 중구 쪽은 인구 과소가 맞고 근데 여러 가지인데 살만한 집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인프라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병원도 마땅치 않고 등등등 쇼핑센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특히 초등학교들은 인구 과소, 학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 외곽 지역도 인종적 분류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일부 지역의 사례이긴 하지만 폐교 등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꼭 서울뿐 아니라 지금 전국의 도시가 비슷하게 다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은 사실 집값을 내리고 땅값을 내리면 다시 사람들이 올 거거든요. 근데 전국을 가보면 느끼는 거지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도시재생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억지로 사람을 끌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안 좋아지냐 이런 문제보다는 구도심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든지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금액 같은 거를 내리지 않거나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데서도 비롯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데들 공실 늘어난다는 말 하잖아요. 경리단길이라든지 사실은 이거 임대료 내리면 되거든요. 되는데 안 내립니다. 물론 한번 한국에 내리면 올리기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특히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확 떴다가 내려가는 거라서 이분들로서는 내성이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굳이 내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건물주만 버티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빠지고 공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특별히 잘못했냐 잘했냐 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다가 언젠가 심각함을 느끼면 을지로에서 그러는 것처럼 도심 재건축을 하는 거고 다시 그래서 오피스텔에 올라가고 주상복합 올라가면 사람들 올 겁니다. 또 몇 년 지나서 도심 재건축도 활성화되고 나면 또 사라진 얘기가 될 거예요.
이거는 닭이냐 달걀이냐입니다. 서울에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은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한계가 있었고 도심 재개발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택지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 악순환이라서 택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더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그럼 또다시 과밀이 일어나고 또 외곽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택지 개발이 천안까지 가 있는 상태죠.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외곽 택지 개발을 좀 그만하고 도심 재개발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은 특히 현재는 도심 지역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땅값이나 집값은 비싸더라도 전월세가 싸서 중하층 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물론 아닌 분도 많습니다만 이분들의 거주권 그리고 직장과의 직주 근접성 등이 존재해요. 이거를 어떻게 줄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요즘에 이제 얘네들 뭐 이명박 시장 때 뉴타운 정책부터의 고질적인 문제들이었죠. 1기가 만들어진 목적과 2, 3기의 목적은 많이 다르죠. 이건 손종모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만 1기 때까지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었어요. 북한은 모든 사람이 어쨌든 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근데 한국은 집이 없는 사람 많죠. 이게 올림픽을 통해서 드러나면 사회적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노태우 정권에는. 그래서 200만 원을 건설을 해서 어쨌든 중산층에게는 집을 줌으로써 사회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더불어서 서울올림픽을 왜 유치했느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예로 들리겠지만 그 당시 노태우라든지 전두환의 생각은 올림픽을 유치하면 그만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시간이 넘어간다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설마 국제경기하는데 공격하겠냐라는, 그만큼 한국이 더 안보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는 군사작전처럼 전개됐어요. 그 전에 평촌, 안양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각자의 도시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국가가 압류한 겁니다. 끌고 가서 숫자로 200만 원으로 맞췄어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거는 고향하고 성남이었던 거고, 새 도시는 원래 경기도 계획인데 가져가서 200만 원 맞춰서 어쨌든 꾸역꾸역 만들었습니다. 군포 3번 신도시죠. 원래 여기를 저밀도 개발을 하고 싶었대요. 자족도시로서. 왜 군포가 서울 사람들을 출퇴근하기 위한 베드타운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도시가 되겠다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찍어 누른 거죠. 아직 군사정권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밀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피해도 크고 군포란 도시의 특성이 안 살아나고, 3기 신도시에도 군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엔 그렇게 안 간다, 이번에야말로 자족도시 갈 거고 안 되면 우리 저항할 거라고. 이게 3기 신도시의 차이인 거죠. 1기 때까지는 찍어 눌러서 어쨌든 사회 안정화를 꾀했기 때문에 이건 강제로 간 거고, 2기는 1기 하고 나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개발할 수 없는 상태고, 하면 했지만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먼데 만든 거죠. 그 중에 하나 예외가 판교였죠. 판교는 분당보다도 서울에 가까운데 거기가 성남 서울공항 주변이다 보니까 개발 제한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예외적으로 개발한 거고 성공한 거죠. 지방자치단체 가다 보면 질문 많이 받는 게, 우리도 판교처럼 IT 업체 유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그거 아니라고. 판교는 원래 비싼 땅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군사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개발이 안 되다가 뚜껑을 열어준 것 뿐이라고. 그때 판교만 예외입니다. 나머지는 더 외곽에 만들다 보니까 운정이라든지 사실 좀 아직도 완성이 안 된 데가 많아요. 파주 운정은 지금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런 중에 3기 신도시가 이번엔 1기보다 더 서로 가까운 쪽에 만들어집니다. 부천 대장이라든지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1기와 2기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각 성격이 되게 크게 다릅니다. 3기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계획 중인 모든 3기 신도시가 다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한 10군데 됐는데 절반은 될 거고 절반은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되는 것 중에서도 성공적인 데가 있을 거고, 하남 교산, 부천 대장처럼, 창릉처럼. 남양주 왕숙 같은 곳은 그냥 야구로 말하면 범타를 치지 않을까. 그건 서울 한강 북쪽의 동북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약 때문에 그렇다. 일본 같은 경우가 고도 성장기 때 외곽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도 일부 지역 미나토구 이런 데는 오늘 부촌이다 보니까 올라갔지만, 나는 지역들은 좀 침체된 게 사실이었는데 한 10년, 20년 사이에 구도심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균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이 특히 이걸 못한 건데, 지난 10년, 20년간 너무 묶어버렸어요, 서울을. 구도심 쪽을. 서울은 묶어버리고 경기도만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서울 인구가 줄어버리고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했죠.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일본이 부동산 얘기 많이 할 텐데, 일본도 부동산 값 내려가고 있다고. 그거는 거시 통계에 의한 착각인 거고, 제가 유학한 게 6년에서 10년 사이인데 그때도 도쿄 23구는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거고, 구도심 재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가 도쿄의 생존인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시 외곽에 살다가 도로 나이 들고 하면서 인프라 갖춰져 있는 도심으로 회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일본에 나오는 얘기는 한국으로 말하면 2, 3기 신도시쯤 또는 1기 신도시? 이런 지역들의 쇠락이 많이 얘기돼요. 올드 뉴타운으로서.
그래서 제가 무조건 1, 2, 3기 신도시 같은 외곽 택지 지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지금은 새 도시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수 있으시니까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계에 도달할 거다. 근데 그쯤 되면 다시 아마 도시 회귀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사례인 거죠. 일본도 인구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인구를 누가 가져가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택지 지구도 보면은 타만 뉴타운, 한국의 1기 신도시 모델이 된 건데 이런 데도 평지고 도쿄까지 가는 지하철이 갖춰져 있고 그 반경 걸어서 15분 정도는 살아남아요. 근데 그게 아닌 언덕이라든지 대중교통망이 약한 지역은 아파트 인구 절반이 빠져나가고 점점 쇠락이 현저하게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사람들이 좀 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또는 비아파트라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다들 그럼 거기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십니다만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계속 전세 사시는 거죠. 전세가 워낙 사기도 많이 나고 해서 저는 전세 사기에도 결국은 전세가 없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만 있었던 인플레가 심할 때 있었던 일인 거죠. 남의 돈 받아다가 굴린 다음에 주는 건데 이게 영원할 수 없죠. 성장이 꺾이고 있는 중이라서. 그리고 집 없고 돈이 없다 그러는데 집 없고 돈이 없으면서 서울에 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경기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나가면 죽는 줄 알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사실은. 다만 몸은 힘들죠. 저도 오늘 지금 강남에 있다 강북에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몸이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 대도시에 직장이 몰려있고 일자리 몰려있고 언론이 몰려있는 데에 일이 있는 사람들은 외곽에 살면서 다 고생합니다. 한국은 아직 나은 편이에요. 아직 전 세계적 부동산 경쟁에서 빠져있거든요. 근데 런던이든 도쿄든 뉴욕이든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보니까 거기 출신 사람들이 점점 외곽으로 몰려나가고 있어요. 재건축은 전반적으로 해야죠.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권과 나머지 지역의 차이긴 해요. 나머지 지역들은 중심부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나 30, 40대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일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 봉착할 거고 아마 서울이 대규모로 도심 개발을 해서 다시 청년들이 들썩이는 도시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경기도 남부 지역들 거점 도시들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주변 도시들로 이제 방사선처럼 생겨나가겠죠. 뭐 여러분들이 아마 편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화성시청에 있는 남양읍이라든지 또는 향남읍 이런 곳들이 이런저런 보다 보면은 읍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그러면 서울 집값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런 데에 대한 상상력도 필요할 겁니다. 상상력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니실 때 좀 보세요. 아니 보다 보면 좀 두려움이나 낯선 게 사라질 겁니다. 집 없고 돈 없는데 서울 살고 싶다. 이 넓은 서울에 내 집은 없을까 하면은 집은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몇십 년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면서 느낀 거기도 합니다.